스포츠. 월요일 저녁 스포츠 가을 야구의 열기부터 느껴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진행 중인 고척 스카이돔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척돔 분위기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척돔이라서 날씨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고요. 네. 오늘 팬들도 다소 실내 경기라서 그런지, 동구장 경기라서 그런지 옷차림이 좀 가벼운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세 번째 경기인데요. 열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네. 어제 승리를 챙긴 키움, 오늘도 승리를 쉽게 가져가서 쉽게 플레이오프에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면 KT는 투수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아쉬운 것은 좀 관중인 것 같은데요. 어제 1차전 관중은 15,018명으로 많은 관중에 1,282명 부족했는데 오늘도 많은 관중 동원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야 관중석엔 비어있는 관중석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눈에 띄었고요. 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자석이 풀린 포스트 시즌이지만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일 또 월요일 경기다 보니까 좀 관중이 그렇습니다. 모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키움이 어제 승리하면서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확률적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86.7%. 네. 30차례 중 30번 중 26회였고요. 오전 3선승제, 지금 오전 3선승제인데요. 13차례 중 9회로 69.2%입니다. 그런데 2차전도 중요합니다. 이게 키움이 2차전을 만약에 챙길 경우에 역대 1, 2차전을 모두 싹쓸이한 경우가 13번 중 6번 있었는데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섰습니다. 그런 만큼 KT는 총력전으로 키움의 승리를 저지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총력전이 들어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KT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예, 오늘 KT 같은 경우에 1회 2점을 낸 뒤 벤자민 투수가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7회까지 네. 무실점으로 막아주고 있고요. 반면 키움도 상대 타선을 잘 막고는 있지만 마운드가 이 공격력이 다소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기대를 걸었던 유키시 선수는 내려왔고 이제 김동혁이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벤자민은 투구수가 109가 되지 않았죠. 아마 8회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 같네요. 벤자민 선수요. 올해 키움전 성적이요. 4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0.78. 완벽한 피칭을 뽐냈는데 오늘 지금 요키치 선수도 잘 던졌습니다. 6이닝 네. 6안타 2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지금 벤자민 선수의 구위가 더욱 빛나고요. 지금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움 타자들이 좀 정규 시즌도 그랬고 많이 경기가 좀 타선 공략이 좀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벤자민 선수 피칭 오늘 경기 MVP로 뽑아도 될 만큼 무시무시한 구위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세영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워낙 좀 키움의 강한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경기만 봐도 벤자민이 이 정도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선발 마운드의 무게감이 일단은 키움 쪽으로 기울였었고 KT도 이것을 좀 인지를 하고서 오늘 조금 더 힘을 실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안희진 선수 6이닝 3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이제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오늘 경기 전에 이강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공략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안희진 선수가 워낙 잘 던지는 투수고 정말 잘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KT의 공략법은 안희진 선수의 투구수를 좀 많이 늘리게 해서 빨리 교체되는 것을 포인트를 잡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KT 타선이 아직 안우진 선수를 공략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네, 선수별 개인 기록을 좀 보면은 오늘 이정우 선수가 어제 포스트 시즌 통산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오늘도 치면 신기록인데 나왔습니다. 2개나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정말 스타는 스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0대1로 뒤진 4회말 공격에서 1사에서 우중간 안타를 때려서 역대 포스트 시즌 15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고요. 네. 또 6회에는 시원한 장타까지 뽑아냈는데 좌익수 방면 2루타를 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올해 타율과 최다 안타, 타점 등 타격 5관왕에 오르면서 정규 리그
MVP가 좀 유력한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 정규리그 못지않은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정우 선수였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리즈는 박병호 더비라고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활약에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첫 번째 득점이 박병호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FA 자격을 얻은 박병호 선수, 키움과 재계약이 아닌 KT로 이적했는데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키움에서 네. 포기한. 그런데 박병호 선수 오늘 이번 시즌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평가를 비웃듯이 홈런왕에 올랐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 키움과 KT전은 박병호 선수 더비로 불린 만큼 박병호 선수에게 쏠리는 관심이 컸습니다. 일단 박병호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또 이름값을 했습니다. 1회 초 1사 1, 2루에서 중견수 방면 안타를 날려서 이제 선취점으로 안겼고요. 네. 사실 박병호 선수 어제도 홈런표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는데요. 이게 박병호 선수가 지금 대단한 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10일 키움전에서 오른 발목 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시즌 마감 위기에 몰렸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수술이 아닌 재활을 선택했고요. 짧은 재활을 맡기고 복귀해서 정규리그 종료 직전에 홈런포를 쏘아 올리더니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용호 선수의 공백을 크게 느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못 나왔나요? 오늘 이강철 감독의 표정이 좀 어두웠는데요. 네. 조용호 선수가 시리즈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독은 어제는 걷고 오늘은 뛰기 시작했지만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을 했고요. 여기에 주전 유격수 심우준 선수도 타격 훈련을 하다가 어깨 뒤 담 증세를 느껴 오늘 선발 라이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차포를 떼고 경기를 치르는 셈인데 그래도 2점이라서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이강철 감독 경기 전에 취재진에게 웃음만 나온다.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픈 선수가 나온다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큼 또 절실함이 느껴지는 KT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야구계는 가을 야구에 또 이승엽 감독의 그라운드 복귀까지 이슈가 끊이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 푸른 피의 사나이, 삼성의 이승엽이 그렇죠. 이제 두산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KBO 이승엽 홍보대사가 14일 전격적으로 두산 1군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소문이 나왔고 결국 14일 날 연봉 5억 원, 총 3년 계약이고요. 계약금 네. 3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액 18억 원에 두산 1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사실 역대 초보 감독의 이 계약 규모가 2에서 2.5억 사이인데요. 이승엽 감독은 이 배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이승엽 감독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일본 프로야구 경험을 살려서 좀 뛰는 야구 그리고 선수들의 이렇게 많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이 스몰볼 야구를 좀 펼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의 취임식이 이제 내일 18일에 열립니다.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일부러 좀 경기 없는 날 취임식을 선택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 중간에 감독 선임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보통 기자회견은 이동일 날 많이 잡는 거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내일 일단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고척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 이동일이지만 취재진들은 또 이강철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승엽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잠실 구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저희가 정세영 기자한테 출연을 부탁드려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짧게 이승엽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세한 이적 비하인드 소식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을 야구 일정상 화요일에 만나는 스트라이크 존 내일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는 동안 경기 상황 변한 게 있나요? 지금 8회 초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KT가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수는 이승호 선수로 또 교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세영 기자 오늘 취재 잘하시고요. 네. 내일 경기 뒷이야기 그리고 요즘 야구계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상황 고척 스카이돔에서 취재 중인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No problem.
네, 이어서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간 MLB인데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 이거 네. 태업 아닙니까, 태업?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도 기분 좋은 그런 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정현호 PD가 결혼을 해서 네. 오늘 이 시간 지금 아마 오선도선 좋은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주간 MLB가 또 화요일에 원래 이제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프로야구 지금 준 플레이오프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나왔고요. 사실 이제 정현호 PD가 또 이 신혼을 이제 보내고 나서 곧장 또 이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지금 또 출장이 그렇죠.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정 PD와 김 기자의 조합을 볼 수 있는 거는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이게 정현호 PD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네. 신행에 이어서 신혼여행에서 바로 카타르로 가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기자의 주간 MLB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나요? 샌디에이고가 LA 다저스를 이겼습니다. 사실 다저스가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승 후보를 다저스로 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약간 좀 저의 저주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다저스는 사실 정규 시즌에 워낙에 이제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가을 야구를 했을 때는 좀 독이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좀 촉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우승 후보를 안 꼽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이고에게 그것도 먼저 1승을 거두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다저스가 이 샌디에이고한테 3연패를 당했다. 이거는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이 샌디에이고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로 시리즈를 끝내버리고 24년 만에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미국 야구계에서는 뭐 경악할 만한 일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어떤 표현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변에 가까운 그런 지금 결과가 이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김지한 기자가 지금 뭐 그런 촉이 왔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꿈보다 해몽이구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저스가 역대 지금 최고 성적이었어요. 111승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구단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를 역대 모든 팀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승리를 많이 거둔 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MLB.com이 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이제 소환한 게 있습니다. 이게 1906년의 기록을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샌디에이고와 다저스, 그러니까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였죠. 이 두 팀이 1위와 2위의 이제 격차가 22경기 차였습니다. 근데 이게 1906년에 이제 시카고 컵스와 같은 연고에 있던 이 라이벌 팀이었죠.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이 정규 시즌 승차가 23경기 차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컵스가 정규 시즌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월드 시리즈에서는 화이트삭스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무려 116년 만에 샌디에이고가 다저스를 이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큰 이 승차를 뒤집고 업셋에 성공한 팀이다. 네. 이렇게 MLB.com이 과거의 기록을 소환을 했고요. 뭐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결과를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했던 게 뭐 저희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샌디에이고가 다저스를 상대로 해서 5승 14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 다저스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저스의 매우 약한 그런 면모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이 포스트 시즌 결과 앞으로도 물론 챔피언십 시리즈나 뭐 월드 시리즈도 남아있지만은 최대 이변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야구계의 격언이죠. 야구 몰라요. 라는 말이 진짜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 우리 김하성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한테 샌디에이고가 7회까지 0대3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7회 무사 1, 2루 상황에서 상대 이제 투수였죠. 옌시 알몬테의 시속 155km짜리 싱커를 받아쳐서 이제 1타점 2루타를 쳤습니다. 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김하성 선수가 친 첫 번째 타점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후에 샌디에이고가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펴던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4대3을 뒤집는 그런 득점까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팀 동료들이 김하성 선수를 향해서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이 밥 멜빈 감독이 홈으로 들어왔던 이 김하성 선수를 또 와라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또 그대로 미국 전역에 또 생중계가 됐던 그런 좀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김하성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무려 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리그 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모든 팀들 중에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이게 좀 순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김하성 선수가 득점을 올린 5경기에서 샌디에고가 4승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득점을 하면은 무조건 샌디에고가 이긴다. 이런 어떤 승리 공식의 어떤 방정식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말씀처럼 승리의 순도가 높은 득점만 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기사를 찾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다저스 이번에 패배를 두고 감독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약간 분노의 목소리 있다는데 근데 이번 시즌 111승을 거둔 감독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또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런 어떤 가을 야구에서 특히나 이 투수 교체 타이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설왕설래가 오갔거든요. 이번 그 이제 양 팀의 어떤 차이 중에서도 이 불펜진 운영에서 다저스가 많이 밀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록을 보면은 샌디에고가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면서 4경기에서 16이닝 동안 1실점에 그쳤거든요. 이 불펜진이. 근데 다저스는 불펜이 17.2이닝에 무려 10실점을 기록했고 승리 없이 2패만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투수 운용에 로버츠 감독이 좀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로버츠 감독이 또 이제 선수들을 다소 탓하는 듯한 또 그런 어떤 좀 발언들을 해서 이게 또 좀 논란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로버츠 감독이 나름대로는 이 가을 야구에 꾸준하게 다저스를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명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이거 좀 결과를 이제 매조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로버츠 감독의 이번 이런 이 결과에 따라서 좀 향후에 이제 다저스 내에서 또 어떻게 또 이 로버츠 감독을 또 평가하고 뭐 재계약과 관련해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이 조금 또 이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샌디에고가 다음 시리즈에서도 이기면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월드 시리즈 가는 거고. 네, 지금 내셔널리그 이제 반대편에 이제 그 대진에서도요 이변이 펼쳐졌죠. 네,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애틀랜타를 3대1로 따돌리면서 12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말 그대로 업셋 시리즈다. 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와일드카드 2위와 3위 팀 그러니까 5번과 6번 시드 팀들 간의 대결로 이 챔피언십 시리즈가 압축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올해 이 내셔널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정말 이변의 시리즈다. 뭐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라델피아도 와일드카드였잖아요. 그랬죠. 말씀처럼. 예,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 팀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세인트루이스를 그전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2승 무패를 기록을 했고요. 또 애틀랜타가 또 이 동부지구 우승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3승 1패로 따돌리고 이렇게 또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변의 이변 연속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샌디에고나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업셋을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팀 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트레이드 마감 시한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올스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영입을 했던 이 선수들이 가을 야구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 팀의 이제 정상 전력에 녹아들었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이 두 팀의 이변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시벨이라든가 뭐 후안 소토 또 이런 또 정규 시즌에 1할 때 타자였던 트렌트 그리샴 이런 선수들이 가을 야구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인절스, LA 엔젤스에서 데려왔던 또 이런 선수들이 또 이 마치 복덩이처럼 이 가을 야구에서도 이제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또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두 팀의 대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잠깐 KBO 리그 준 플레이오프 상황도 보고 갈까 하는데요. 현재 9회 초 KT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점수는 여전히 2대 0이고요. 그리고 키움에서 투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마운드에 올랐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샌디에이고 대 필라델피아의 대결로 좁혀졌고 그렇다면 아메리칸 리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메리칸 리그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러니까 최고 승률 팀이죠. 네. 3경기 만에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를 3승 무패로 이제 제압을 하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요. 다른 이제 대진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현재 2승 2패로 호각세를 맞추면서 내일 오전 8시에 열릴 5차전을 통해서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갈 그 팀이 이제 가려질 전망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양키스가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저스도 떨어지고 애틀란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변이 일어나려나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에런 분 양키스 감독의 투수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도마에 오른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홈런왕이죠. 에런 저지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까지 디비전 시리즈 4경기에서 안타 2개에 지금 불과하면서 타율이 1할 2푼 5리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삼진을 무려 9개를 당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심 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할 때에 해결사 몫을 전혀 해주지 못하니까 양키스가 이제 4차전까지 올라오면서 좀 고전하는 그런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결국은 5차전 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에런 저지가 살아야지만이 이 양키스도 이제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교훈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기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즌과 마지막 포스트 시즌은 정말 다른 이야기다. 네. 예, 다른 경기라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뭐 뉴욕 매츠가 그 전에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먼저 이제 탈락을 했고요. LA 다저스도 탈락을 했고 지금 양키스도 이렇게 좀 고전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 5차전까지 왔죠. 만약에 양키스까지 탈락을 하게 되면은 이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전체 몸값 1, 2, 3위 팀들이 모두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 오르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프로스포츠에서는 뭐 돈과 성적이 비례한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만큼은 이런 영향과는 좀 크게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좀 평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워진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김지한 기자 그리고 정현우 PD의 그 승부 예측. 네. 과연 이 사람들이 KBS에서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자질이 있나?도 이걸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자, 김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뉴욕 매츠를 1년 내내 밀다가 네. 광탈 네. 그의 말 그대로 광탈하고 나서 시애틀 메리너스를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네. 똑 떨어졌습니다.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또 정현호 PD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를 우승팀으로 꼽았는데 이 팀도 샌디에고한테 잡혔어요. 네, 뭐 저도 뭐 정현우 PD를 네. 대신해서 네. 뭐 정현우 PD의 마음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스포츠는 뭐 결과론적으로 뭐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역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네. 뭐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측은 예측이고 네. 또 승부는 승부고 뭐 이렇게 이제 된 이상 또 이변의 팀들이 또 다른 또 이변을 또 낳는 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메이저리그 2022 시즌이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이야기를 또 드려봅니다. 그 역사의 한켠에 이제 김지한 기자 또 틀렸음. 네. 정현호도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작게 주석이 하나 달리지 않을까. 네. 정현호 PD는 또 이제 결혼하면서 스포츠도 탈락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올해 안에 좀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4팀으로 압축이 됐으니까 네. 이번에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과연 어디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기세로 봐선 그래도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안 돼요. 아니, 뭔가 김지한 기자가 응원하면 네.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마음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뭐 지금 반대편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워낙 지금 승률이 좋고 또 3전 전승으로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일단은 그 진출팀으로는 내셔널 리그의 샌디에이고 아메리칸 리그의 휴스턴 일단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 우승팀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간 MLB 시간에는 이 팀이 꼭 살아있길 바라면서 네. 김지한 기자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원의 스포츠 함께하고 계셨고요. KBO 리그 준 플레이오프 2차전 현재 9회 초 진행 중입니다. 키움의 투수 최원태가 올라왔고요. 현재
노아웃에 주자 1, 2루 다시 한번 키움이 실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포츠 내일도 계속됩니다.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